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어느새 연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는 등 올해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이 원래 소속이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 절차를 밟으면서 국회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었죠.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 6명도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재 바른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역시 정책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매시 마우스의 I'm a Believer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역시 세법이 개정된 부분 등 지난해와 달라진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미리 확인할 수가 있죠. 올해가 가기 전까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때가 됐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올해 9월 달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행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남은 11월하고 12월 달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어떻게 적절히 사용해서 세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 꼼꼼하신 분들은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결제를 다 이렇게 비율별로 사용을 하시던데 신용카드만 쓴다고 해서 공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공제는 자기 연봉의 25%가 공제 문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25%가 한 750만 원 되는데, 예. 750만 원 밑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은 공제가 한 푼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공제 문턱이라는 게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또 요즘 25% 이상을 사용하면은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15%, 체크카드는 30%, 정통시장은 40%. 그래서 이렇게 공제율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높은 것을 많이 사용하면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는데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쓰면은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연봉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예.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기타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얼만큼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국세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보신 다음에 내가 올해 9월까지 어떻게 내가 소비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남은 2달을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공제 항목이 있다고 드렸거든요.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일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사업 공제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15%.
예. 원리금 상환 공제에 대해서 15% 세액 공제되고, 그리고 난임 시술비는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세액 공제율. 예. 그리고 월세 계약할 때 종전에는 배우자가 계약을 하면은 월세 세액 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능하고, 그리고 고시원에서 우리가 월세를 줄 때 고시원에서 우리가 반값을 지불할 때 월세 공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또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은근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금 공제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본 공제라 그럽니다. 연말 정산할 때 기본 공제가 되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가 넘으면 기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부금 공제는 됩니다. 예. 그리고 60세 미만 부모도 기본 공제는 안 되지만은, 예. 부모님이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금도 기부금 소득 공제가 된다라는 거고, 이런 세법을 몰라가지고 지난 5년간 소득 공제를 우리가 놓쳤다. 예. 하면은 지금이라도 공제가 소급해서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이것도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게요. 예, 한국 납세연맹에서는 이런 환급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놓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도 지금 소급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게요. 소급 적용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납세자연맹에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디다가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로 일단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서류를 납세연맹을 우리가 보내주시면은, 예. 납세연맹에서 환급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서를 보내고, 세무서에서 우리가 납세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환급해 줍니다. 기부 관련해서 혹시나 내가 이거 제대로 공제를 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도 소득 공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중고차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예정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챙겨야겠습니까?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액의 10%,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으로 샀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예. 근데 신용카드로 결정하시면은 특단 서류는 이렇게 안 챙기셔도 제가 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는 기록이 남을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현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받지 않으면은 예. 공제가 안 되겠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는 것 자체는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이런 걸 받아야만이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예. 깜빡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은 꼭 현금 영수증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챙겨야 할 공제 내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체험학습비 같은 거요.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공제가 됐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료를 보통 질문하시는 분 중에 수업료라든지 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되느냐, 카드로 결제하면은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료라든지 등록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이런 거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든 현금이든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런 거는 원래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들의 가표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과금은 원래 투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안 해줍니다. 예, 회장님, 저희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재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뭐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점은 이제 취약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그리고 체험학습비들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 같은 경우도 은근히 좀 값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액 공제 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죠. 회장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 교육비 중에서 그 교복이라든지 그 체육복 그리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따로 뭐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항목은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안경을 구입했다든지, 보청기라든지, 뭐, 그런 특수한,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우리가 영수증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시골에 계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택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 개인정보 활용 정보 동의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등록하셔야 무식청에서, 다음 1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부모님이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도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6602번님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중고차는 현금 영수증이 된다고 하는데 새 차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 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일단은 뭐 우리가 당연히 새 차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여튼간에 그 현금 영수증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좀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든지 제지할 수 있는 특허청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기 세금 국세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되겠군요. 자, 9537번님은 딸이 직장 근처에서 자취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입신고를 했는데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건가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복잡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집주인의 뭐 허락을 받아서 소득공제 받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 같이 우리 소급해서 또 과거 5년간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세 살 때는 집주인하고 마찰 때문에 뭐 공제를 안 받더라도 뭐 집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소급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외에 뭐 연말정산 준비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보통 지금 맹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마찬가지. 연도 중에 이렇게 맹퇴나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 5년간 놓친 거는 납세임을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장애인 소득공제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장애인을 그러면은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만 생각하시는데 세법에는 암 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복지 카드가 없더라도 폭넓게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득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납세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해당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에게 연말정산 관련해서 챙겨야 할 점 들어봤는데요.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 당산동에 사는 3년차 주부인데요. 저희 집 앞 골목에 앞에 집 현관문 열자마자 쓰레기 투기 금지 이렇게 써붙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단속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게 조금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좀 많이 나고요. 일단은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러져요. 항상 쌓여 있어서 언제 가장 많다 적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 단속을 나와주셔서 좀 사람들 각인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단속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가 쾌적하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 당산동에 사는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이거 뭐 동네마다 이런 곳이 꼭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그 특정 곳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경고 문구는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무단 투기 금지, 뭐 양심을 지킵시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또 청소를 한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이렇게 어느샌가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거기다 쓰레기를 놓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도 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단속도 단속이거니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곳이라도 한 번 쓰레기가 놓여 있으면은 꼭 거기다 따라서 또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 거기다 놓지 않으면은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 텐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신 분께는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있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맛있는 여행 코너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 11월 중순 좀 다가왔고요. 갈 곳은 많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11월이. 그래요? 가을의 절정, 그 사그러져 가는 가을과 겨울 맞이, 겨울 냄새가 나는 바람이 부는 계절이어서 맞아요. 제일 좋아해서 보통 11월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장 많이 어디 떠돌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11월에 그 환절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몸이 더 상하기 쉽게 걱정이에요. 저는 올 산바람이 불면 조금 더 건강해지는 편이에요. 몸에 열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여름에 오히려 힘들구나. 평생의 소원이 봄 지나 가을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푸르고 넉넉한 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마르지 않은 강줄기를 품은 땅이 있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양평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그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넘쳐나는 양평의 최고본 용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양평, 용문산. 가보셨나요?
양평은 가보는데 용문산까지 올라보진 못한 것 같아요. 보통 양평은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건너갈 때 그러니까요. 중간 다리를 거쳐가는 곳이죠. 이곳에 가면 뭐가 좀 있나요? 산이니까 아무래도 뭐 가을의 냄새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가면 정말 절정에 사그라들기 직전에 단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문산 하면 경기의 금강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수려한 풍치를 자랑해요. 경기의 금강산. 경기 금강산입니다. 되게 명산으로 불려요. 해발 고도가 1100m가 넘는데 이 산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네. 용문산에는 사찰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용문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신라시대 때 상건됐다고 하는 천룡 고찰입니다. 이곳이 한때는 300여 칸이 넘는 건물에 승려도 3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수많은 전란들 속에서 이제 화마에 휩싸이면서 빅을 겪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곳에는 많은 보물과 약간 지나간 시간들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풍경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용문사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룡 고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에는 1100년을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다 용문사 딱 치니까 그 관련 검색어로 바로 은행나무가 붙어오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100년을 살아온 은행나무예요. 그 천연기념물 30% 전해져 있는데 1000년을 넘게 살아온 나무이다 보니까 품고 있는 전설과 이야기가 많아요.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겨났냐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전설이 먼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고 그 금강산으로 가던 중에 그 서름을 안고서 이제 이곳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말도 있고 신라의 곳은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았을 뿐인데 뿌리를 내려서 지금과 같은 나무가 되었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영목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외란을 거쳐가지고 1000번에 가까운 전란을 겪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무가 약간 길흉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윙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데 실제로 그 6.25 전쟁이 나기 전에 한 50일 가까이 우웅 하는 소리로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보면은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다른 나무들하고.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요. 진짜 그 오래됨이 느껴지고. 나무가 오래되면 신목이라고 하잖아요. 딱 압도하는 기분도 있고 영화만도 있고 나무가 원체 커서 사진을 한 손에 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잡아야지 나무 앞에 딱 가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리고 멍하니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신성한 기운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영험하고 나무 둘레 자체가 높이는 42m인데 둘레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 더 놀라웠던 게 나무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좀 되는데 그 사이로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거리에. 정말 뿌리 깊은 나무를 보실 수 있어요. 이곳에 가면. 이게 이런 생각 하면은 너무 좀 가벼워지지만 여기 은행나무에 은행이 얼마나 많이 달릴까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항상 늦게 가다 보니까 갔을 때 이미 지났을 때 은행나무를 줍거나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은 없고 그래요? 대부분 가면 일단 그냥 은행나무의 풍경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영험한 기운을 느끼고 좀 근처로 가보면은 좀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곳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문산을 갈 때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기차를 타는 건데 용문역에 바로 내리면 용문역 앞에 5일장이 있어요. 이 5일장은 5일 10일에 열리는데 아주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되게 소소하게 아기자기한 할머니들이 특히 이제 인근에 산이 좋으니까 채운 산나무들 캐기가 되게 좋은데 약재들이 되게 좋아요. 저도 가서 간에 좋다는 벌나무를 한 봉지 사와서 끓여 먹는데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기운이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5일장 좋네요. 시장 가면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시장 옆에 되게 조그맣게 벽화골목도 있는데 화려하진 않지만 약간 시골의 시장의 풍경과 더불어서 약간 아기자기함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짧게 돌아보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 메뉴는 이 5일장에서 먹는 건가요? 아니죠. 어딘가요? 산 아래서 먹겠습니다. 그 용문산 아래 가면 2대째를 걸쳐서 산채를 내놓는 산채 정식집이 하나 있어요. 48년간 이어온 집이래요. 지금도 손수 장독에다가 된장 고추장을 담아서 요리를 내는데 인근에서 캔 더덕이나 나물들로 이렇게 풍미를 더해서 나물을 내는데 일단 산 아래서 먹으니까 산 쪽의 그윽한 기운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2대에 걸쳐서 나무를 다듬다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만지는 솜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윽한 산중의 향기를
몸과 마음으로 입으로 느끼시기에 굉장히 좋고 추천드리는 거는 더덕불고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진짜 가을날에 몸보신하기에 최고의 메뉴입니다. 각장 산나물과 어우러진 풍성한 한상을 받기 좋으니까 은행나무도 보시고 산행도 살짝 하신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몸 안으로 산나물 집어 넣으시면서 몸에 산의 기운을 더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만으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용문산 그리고 용문사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버디 홀리가 부르는 에브리데이 듣고 서울시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근무복을 입고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 2011년 11월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펴면서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바지나 슬리퍼, 얼굴이 잘 안 보이게 푹 눌러쓴 모자 등 기사들의 차림새를 둘러싼 승객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예. 단정하지 못한 복장이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등으로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6년 만에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승무복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16억 1천만 원을 들여 법인 택시기사 3만 5천 명에게 근무복장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턴 지정 승무복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엔 운행 정지나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택시의 경우 승무복을 입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청색 줄무늬 셔츠 같은 권장 복장을 자율적으로 입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법인 서울 택시기사들의 새로운 근무복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네, 서울시는 255개 법인 택시업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택시 승무복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하부터 추분까지 하절기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여기에 검정색 조끼를 걸친 게 입동부터 춘분까지 동절기 복장입니다.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혹한기엔 회사에서 지정한 방한복도 함께 입을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 간절기엔 셔츠는 필수지만 조끼 착용은 선택입니다. 하의는 따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는 게 권장되고 반바지나 찢어진 바지 등은 금지됩니다. 예.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주유소 등이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나 보군요. 네, 숙박시설과 주유소 말고도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19가지 종류의 시설입니다. 올해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시설이 서울에 15,000곳인데 현재 65% 정도가 가입을 마쳤습니다. 10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들 수 있고 보상 대상은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입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서울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가 일과 가정 양쪽에 모두 힘을 쓰고 있는 이른바 직장맘, 직장 대디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주민참여 심사를 거쳐서 올해는 16개 자치구에서 24개 직장부모 커뮤니티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뿐만 아니라 리더 교육, 전체 워크숍,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사실 일과 육아, 가사만으로도 바쁜 가운데 별도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게 선뜻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활동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개 직장부모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29%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는 자녀와의 유대감을, 18%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쳇바퀴 돌듯 직장과 가정을 오가다 자칫 고립되기 쉬운 직장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내 이웃과 내 아이, 내 가족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26번님이 어린이가 모두 다 같이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게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주민 간 화목도 다지고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끝으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스크릿 가든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